어둠이 내려앉은 시골의 밤. 창문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지해 있습니다.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이 집 근처로 일부러 돌아가 걸었습니다.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느낀 건 두려움이었죠. 식탁 위엔 오래된 금속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. 누구나 매일 접하는 흔한 물컵 하나. 하지만 바로 그 잔이 움직인 순간 한 사람의 삶은 천천히 꺼져갔고 한 마을의 시간이 뒤틀렸습니다. 사람들은 묻습니다. 누가 물을 건넸는가? 왜? 그 잔이었는가? 그리고 그날의 선택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걸까? 흐릿해진 이야기 속에서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이 사건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. 여기는 블랙냥 수사 파일. 오늘 우리는 포천 농약살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. 사건이 시작되던 날 경기도 포천 작은 농촌 마을. 겉보기엔 변함없는 일상 같았죠. 하지만 그 평범한 옷, 김 씨는 갑작스러운 갈증을 느끼며 누군가에게 물을 부탁하게 됩니다. 아무런 특별함 없이 찾아온 갈증. 하지만 그 한 모금이 그날의 모든 비극을 불러오는 촉매가 됩니다. 김 씨는 물을 마신 지 잠시 후 숨이 가빠지고 몸이 굳어가더니 곧 쓰러졌습니다.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의 손길은 그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. 파라쿼트. 농촌에서 널리 쓰이는 강력한 제초제. 의도하지 않고는 절대 몸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입니다. 그래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김 씨에게 물을 건넨 사람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. 물을 떠다 준 사람은 한 명이었다. 그 물을 받은 김 씨는 바로 마셨다.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 인물 이 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. 이 씨는 평소 김 씨와 가까운 관계였고 그날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단순히 물을 떠다 준 이유를 물었지만 부탁해서 떠다 줬어요. 제가 먼저 챙겨드린 거예요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그의 대답은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. 그 물잔은 이미 씻겨 있었다는 점.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 씨는 잔을 급히 씻어버렸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. 깨끗하게 씻긴 잔, 지워진 지문, 그리고 이는 너무나 성급한 정리처럼 보였습니다. 작은 마을은 사건에 예민합니다.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빠르게 퍼져나갑니다. 둘이 요즘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. 이 씨가 전날 이상했다. 농약 창고도 들렸던 것 같던데. 하지만 블랙냥은 소문이 아닌 행동의 흐름을 봅니다. 그날 이 씨가 보인 세 가지 징후가 조용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. 첫째, 사건 전날 이 씨는 평소 가지 않던 농약 보관 창고 근처에서 목격됩니다. 둘째, 사건 당일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김 씨 몸이 안 좋아 보이더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. 마치 무언가를 예측하듯 말이죠. 셋째, 물잔을 씻은 사람도 이 씨였습니다.
그는 평소 깨끗한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수사에서 빠른 정리는 언제나 의문으로 남습니다. 모든 흐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. 경찰은 파라커트의 출처를 추적합니다. 어떤 제품인지, 언제 개봉됐는지, 그리고 누가 마지막으로 만졌는지.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. 농약통 표면에 남아있던 지문 하나. 그리고 그 지문은 이 씨의 것으로 확인됩니다. 물론 농촌에서는 누구나 농약통을 만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 이상하게 본 건 다른 점이었습니다.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만 묻어날 수 있는 특유의 파라커트 잔향과 흔적이 이 씨의 작업복에서 검출된 것입니다. 이 씨는 말했습니다. 며칠 전에 잡초 제거하려고 사용했다.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시기는 잡초 제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. 또한 이 씨 소유의 밭엔 잡초가 거의 없었습니다. 그의 설명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. 블랙 양은 이 사건의 핵심이 농약통도 아니고 진술도 아닌 그 잔에 있다고 봅니다. 질문은 단순합니다. 왜 하필 그 잔이었는가?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금속 잔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? 목격자는 말했습니다. 물을 들고 올 때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더라. 두 손으로. 흘릴까 조심하듯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잔의 윗부분까지 감싸며 말이죠.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김 씨가 그 물을 입에 대기 전까지 이 씨는 시선을 거의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시선은 마치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. 잔이 움직인 순간 사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. 수사는 이 씨에게 향했고 재판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. 결국 그는 파라커트를 물에 혼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중형을 선고받습니다.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.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가? 돈 때문이었나? 감정 때문이었나? 둘 사이에 사람들이 모르는 갈등이 있었던 걸까? 재판에서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사건에는 늘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의 여백은 유난히 넓었습니다. 잔 하나, 물 한 모금,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긴 침묵.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결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. 사건의 결말 역시 항상 명확하지 않죠. 포천 농약살인 사건은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이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물 한 잔. 그 작은 행동 뒤에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지금도 알기 어렵습니다. 블랙 양은 오늘 사라진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고요한 자리 위에 천천히 놓아두었습니다. 진실은 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쪽은 깊고 어둡고 복잡합니다. 그리고 그 진실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. 여기는 블랙 양 수사 파일. 다음 시간에는
또 다른 그림자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.